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 디바 크라운 마스터 신정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5년 뒤에, 10년 뒤의 인생 여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전하시겠습니까? 오늘 2022년 10월 14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과 재수생을 가르치던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스폰서님으로부터 화장품 한 세트를 사서 쓰게 됐고요. 써봤더니 제품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네트워크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요. 제품이 좋으니까 꾸준하게 쓰게 됐습니다. 화장품 쓰고 해모임 먹다 보니까 몇 달 뒤에 제 통장에 수당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때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스폰서님께서 세미나를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당을 안 받았으면 몰랐을 텐데요. 수당을 받다 보니까 왠지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게 됐고요. 그 세미나에서 이걸 안 하면 손해겠네?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고요. 처음 시작점에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일을 처음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았고 되게 서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오토 판매사가 되었고요. 그때서부터는 이건 되는 일이다. 무조건 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확신이 들었고요. 그때서부터는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니 크라운 마스터가 되었고 저는 지금 연봉 4억이 넘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바로 이 자리에서 승급식을 가졌거든요. 승급식을 하기 위한 영상을 찍으면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친정 아빠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인생 70대 중반을 넘어서 메이크업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다.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되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린 지가 7년이 됐습니다. 되게 행복하고요. 부모님의 감사한 그 표정만 봐도 제가 뿌듯하고 애터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된 이 시점에 저와 제 파트너를 위해서 현장에서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또 하나의 제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지금은 모델이 되고 싶어서 모델을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어보지 못한 옷들도 입어보고요. 또 취해보지도 못한 그런 포즈들을 취해보는데요. 양복을 입은 남자 같은 사람이 보일 거예요. 꽃미남 아이돌 그룹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확대가 가능할까요? 접니다. 네. 네네. 저도 저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샤론 스톤이 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네, 아시네요. 역시 성공하시겠네요. 아델리카, 20대, 30대 분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50대인 제가 써도 너무 발색력이 좋고요. 진짜 저는 저 아델리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떤 누구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델리카 광고를 하고 싶어서 아델리카를 들고 저렇게 모델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또 화보처럼 보이는 저 사진 맨발로 찍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면서 진짜 모델이 되어서 자선 패션쇼를 하고 싶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에 기부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해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오토 판매사 정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해 가신다면 진짜 성공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제목은 오토 판매사입니다. 오토 판매사, 자동적으로 판매사가 된대요. 근데 오토 판매사는 내가 해야 할, 내가 꼭 해내야 될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는 완벽한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너무 훌륭한데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내 하위에 있는 파트너분들을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 같이 돕는다면 여러분의 수입은 200이 400이 되고 400이 1000이 되고 1000이 2000이 되면서 나중에는 월 1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 판매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리를 좀 옮겨서 해볼까 합니다. 판매사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판매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판매사란 내가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나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열심히 회원가입을 하면서 제품을 쓰게 하고 이런 세미나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좌측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의 합이 250만, 우측에서 일어나는 모든 포인트의 합이 250만 이상이 될 때 판매사라는 직급이 됩니다. 첫 번째 판매사 직급 달성할 때는 프로모션도 나옵니다. 이렇게 판매사가 되고 나면 한 번은 맞을 수도 있는데 다음 분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꾸준하게 전반기, 하반기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판매사가 되는 거를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해내면 여러분 개인이 해야 될 완벽한 성공을 이루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200 정도의 수입이 꼬박꼬박 나오는 오토 판매사, 다른 거랑 상대적으로 완전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금메달리스트, 물론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메달리스트가 되려면 1년 안에 되기는 힘들 겁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오랜 연습을 거쳐서 그 나라에서 1등인 분들이 나라끼리 모여서 전 세계 1등을 뽑는 거예요. 70억 중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금메달을 따시면 포상금이 있지만 연금성 소득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70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하는 것 치고는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가 저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연금보험. 내가 돈을 내고 보험을 타는 건데요. 30대 청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동안 달달이 100만 원씩을 넣고 10년 넣고 나서 30년 거치 기간을 거치면 70부터 95세까지 받는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된대요. 내 돈을 달달이 100만 원씩 내고 많은가요? 네, 요즘은 그것도 채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15억 건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15억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은 서울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4개의 가게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의 돈이 있어서 건물을 사면 모르지만 또 그 건물 앞에 도로가 다른 지역으로 나면 어쩌면 월세는 더 떨어져야 되고 건물의 가치는 더 낮아질 수가 있대요. 완벽하게 비교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애터미의 오토 판매사들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애터미 오토 판매사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조금 더 가치적으로 괜찮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토 판매사 되시고 싶죠? 근데요, 애터미 사업을 하러 나오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제 파트너 중에서도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 200 정도 이상이 꼬박꼬박 나오는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만두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두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애터미에서 그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오토 판매사를 빨리 가기 위한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학을 가셔도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애터미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머리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 하루만 들어서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셔라. 그리고 들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워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다 배워서 확신이 좀 들으시면 이제 내가 언제 판매사가 될 거고, 내가 언제 팀장이 될 거고, 내가 언제 임페리얼이 될 건지 꿈과 목표를 세우세요. 조금 전에 박한길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에서 기한을 정하라, 그 다음에 금액을 적어라, 명확하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꿈과 목표를 정하실 때 정해놓고요, 적으세요. 적어서 붙이시는 겁니다. 냉장고에도 붙이고요, 침대맡에도 붙이고요, 내 천장에도 붙이고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파트너님들에게 이거 붙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안 돼요. 집 지저분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이사 가셔야 되잖아요. 많이 붙여서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더 빨리 이사 가실 거잖아요. 좋은 집으로 가시려면 적어서 붙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으세요? 적어서 붙이세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적어서 붙이고 내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발표해라. 가족에게, 스폰서에게, 파트너에게. 그런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강의를 듣고도 발표를 안 해요. 왜냐? 내가 혹시 못 이루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요, 발표를 해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셔요. 그러니까 꼭 발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해서 반드시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중간에 거절당하거나 힘이 빠졌을 때 그만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요, 그만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신 분은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작점에서 성공점까지 가는 거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게 꿈과 목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결의결단입니다. 성공의 8단계 모든 단계는 스폰서가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분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결의결단은 어떤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애터미에서 꼭 성공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애터미를 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를 끊어내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끊어낼 때 긍정적으로 사고하시고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애터미를 하셔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거절당하면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만두고,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스폰서 때문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수십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아주 대단한 분들이세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해 놓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만두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사실 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네,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사장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네, 두 번째,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이 99%가 있고 부정이 1%가 있더라도요, 그 부정 1%가 긍정 99%를 이깁니다.
내 머릿속 안에 부정의 생각이 들 때 얼른 떨쳐내셔야 돼요. 지금 10월 14일입니다. 올해 2달 반밖에 안 남았어. 이게 아니고요. 올해 2달 반이나 남았어. 앞으로 가치 있게 2달 반을 잘 움직여서 올해를 멋지게 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운전하신 경험 있으시죠? 앞에서 사람이 확 튀어나오면 창문 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창문 꾹 닫고 그냥 사고 안 난 게 너무 다행이다고 감사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인생도 더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좀 듭니다. 아까 다 저를 째려보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 웃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보통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마음만 먹고 하시다 보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쉬면서 나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시간에 애터미를 해서 큰 돈을 벌어 가시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다른 데에 시간을 써야 될 걸 애터미로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대가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때 이겨내시는 대가집을 하셔야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애터미를 이제 시작한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들어보시고 괜찮겠네 라고 마음 먹으셨을 때 집에 가서 얘기하면요,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미쳤다라고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나 미쳤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대가지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가지불을 하다 보면 꼬박 2천만 원, 3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오진지 모릅니다. 그거 한번 느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네. 좋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해야 될 결의결단. 근데 한 3일 되면요, 자꾸 힘이 빠져요.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만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결의결단은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뭔가가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하시라 그러면 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명단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적으래요. 적으실 때 이왕이면 나랑 지역이 가까운 사람,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 이왕이면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먼저 적으시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머리 공부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 이 마친 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움직이는 걸 하셔야 됩니다. 명단 작성하셨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도전! 하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안 해봤던 일이라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세일즈 마스터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어보시면 죽을 만큼 힘드신 분들 별로 없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못 해낼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해내니까요, 도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제가 도전!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저 돈 없는데요. 아니, 누가 돈으로 하래요? 몸으로 열심히 움직여서 내 명단을 가지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전을 하다 보면 내가 보름 동안에 약 90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90만 원에서 100만 원. 나도 받지만 내 하위에 가입되어 있는 어느 누군가도 수당을 받습니다. 저처럼 수당을 받아야 세미나를 마지못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매사 도전을 부지런히 하시면서 누군가를 수당받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위에 소비자도 많이 늘 거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도 늘 겁니다. 판매사를 도전할 때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평상시는 아파서 집에 가버리고요. 5시, 6시만 되면 남편 밥 해준다고 집에 가버리고요. 그다음에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오늘은 일 안 한대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판매사를 도전하면 보름 동안에 해내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합니다. 그 기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많은 소비자가 생기고 그중에 수당을 받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을 안내하다 보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판매사를 하시라 그러면 한번 해요. 그리고 또 가만히 계세요. 그게 아니고요, 판매사를 하고 나서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전을 주기적으로 하셔라. 이게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다 보면 희열이 느껴져요. 그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판매사를 주기적으로 도전하고 팀장을 도전하시고 샤론노즈를 도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오토 판매사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주시네요. 좋아요. 그리고 그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수당 맞으셨던 분들을 또 초청해 보시는 거예요. 초청하기 위해서 전화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남편에게 제가 처음에 사업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전화로는 사업 설명회 하는 거 아니야. 만나기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야. 이랬는데 저희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응,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는 후배한테 전화를 하더니 야, 너 형 믿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형 믿는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형이 진짜 괜찮은 사업 하나 알았는데 형하고 같이 사업할래?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았다고 했나 봐요. 근데 전화를 탁 끊더니 어깨에 뽕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봤지? 한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사업한다 그랬으니까 연락해봐.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까지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은요, 만나기 위한 작업하느라고 전화로 하는 거지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올 거야, 이 사람은 안 올 거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세미나 한번 들어보자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은 올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든 안 오든 올 때까지. 3번 해놓고 안 온다 그러면 패스, 3번 해놓고 안 온다 그러면 패스, 이러지 마시고요, 올 때까지 꾸준하게 얘기하시다 보면 3년이 돼서 오는 분도 있고 7년이 돼도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사업 설명회를 마이크를 들고 거창하게 2시간, 3시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5분을 할 수도 있고요, 10분을 할 수 있고 30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자꾸 하셔야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이고 그 경험치로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설명회 하시려면 이왕이면 회사는 이렇고요, 제품은 이렇고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파트너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후속 관리. 제품을 전달했을 때 또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세미나에 모시고 왔을 때도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판매사를 가셨을 때도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제품 전달하고 끝! 세미나 오시고 나면 모시기 너무 힘든데 한번 모시고 와놓고 세미나 잘 들었어? 끝! 판매사 도전했는데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품 전달하고 나서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24시간, 48시간 안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좋은지, 왜 안 좋은지,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하시면서 다른 제품도 쓸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 안으로 오실 수 있게 하시고, 세미나에 오신 분이라면 오늘 세미나가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맞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미나가 언제 있으니까 언제 또 와주세요, 언제 또 갑시다 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사 도전하신 분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요,
판매사 도전할 때 수당 받으셨던 분을 만나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작업 하시고요. 또 그분이 수당 받았으면 소개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오늘 눈 동그랗게 뜨시고 저 좀 10분만 더 쳐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몸 공부하셨잖아요. 마음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폰서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품을 썼는데 얼굴에 뭐가 났대요. 그분이 제품을 썼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좋대요. 그분이 제품을 썼는데 이거는 반품하고 싶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판매사를 가는 과정 중에 새로운 분이 나왔는데요. 그분은 한 달에 3천만 원씩 버는 분이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안내해야 됩니까? 이걸 스폰서하고 자꾸 상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상담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상담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는 스폰서님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상담은 누구랑이요? 네, 스폰서. 근데 그 앞에 시스템 안에 들어오시는 스폰서님,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스폰서님이랑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음이 작아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이 사장님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상담 과정 중에 마음이 좀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상담하실 때는 100% 문제가 있으면 10%만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면 올바른 상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해서 올바른 상담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복제입니다. 뭘 복제하라는 걸까요? 지금 처음에 이 세미나에 와서 들었던 그 순간부터 또 듣고 배우시고 머리 공부하고 현장에서 움직이고 마음 공부하고 이 시스템을 계속 복제를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나한테 파트너가 생겨서 나랑 똑같이 하면 내 사업 잘 되겠다 하시는 분? 손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내 파트너가 왔는데 나처럼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오늘부터 바꿔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좋은 나무로.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가 맺히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빠삐용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러실 거예요. 저는 빠삐용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뭐라고요? 네, 용기 내자입니다. 네, 뭐냐면요, 애터미의 진짜 큰 일은 세미나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빠지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빠지고 이게 아닙니다.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와야 내 파트너가 사업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일은 팀워크가 만들어져야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밥 하실 줄 아시죠? 쌀 씻어서 밥통에 넣고 물 붓고 코드 꽂아요. 그런데 심심해서 코드를 빼요. 또 꽂아요. 또 빼요. 또 꽂아요. 밥 잘 됩니까? 그거 밥 안 되는 건 아시네요. 애터미 성공의 밥도 여러분이 세미나에 빠지면 코드 빼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성공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 세미나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토 판매사를 넘어 연봉 4억 이상이 된다면 나 세미나 안 빠질 때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결의결단 한번 해보시는 날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안 빠지실 분 이번엔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삐지지 말자. 저도요, 잘 삐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애터미 안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요, 그래도 이겨내고 마음의 크기를 넓혀가야 돼요. 저희가 완벽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돼서 월 1억까지도 벌 수 있는 대단한 분들이고요. 사진 찍을 때 맨날 1억! 이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1억을 벌 사람들이 겨우 요만한 것 때문에 삐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삐지지 마시자고요. 삐지지만 않아도 애터미에서 성공자 되는데 너무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마음의 크기를 넓게 가지고 삐지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기 내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유,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겠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아. 이제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에휴, 내가 무슨 판매사야, 나 그런 거 못할 것 같아. 그런데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해내는 거예요. 남들이 거절할 때, 상처받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80대 할머니도 성공자가 되셨다는데, 20대도 성공자가 됐다는데, 에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용기 내보자, 이러면서 용기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성공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박수 치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도 빨리 되실 것 같고요. 네. 임페리얼도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 번에 판단하지 마시고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배우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2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언제까지 1000만 원을 달달이 받아야 되겠다, 목표 세우고 붙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나는 꼭 해내고야 말 거야, 결의결단 하시고요. 그건 내가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상처낼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결의결단하고 다시 결의결단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도전! 겨우 7단계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판매사 도전하시고요.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돈으로 카드 긁는 게 아니고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청 올 때까지 하시고요. 내가 아는 만큼 꾸준하게 사업 설명회 하시고, 전달하고 오시고, 이럴 때 끝 하지 마시고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서 후속 관리 하시고요. 스폰서 시스템에 참여하는 스폰서 상담을 하시고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면서 이 시스템을 계속 복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용기 내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토 판매사를 넘어 임페리얼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